안녕하세요, 줄리엣입니다. 제가 편집을 못하다 보니 지우고 찍고 지우고 찍고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.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오늘 이야기는 조금 심각한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도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미국에 오면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고요. 국제 결혼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. 국제 결혼하신 분들, 이민 오신 분들이 항상 젊은 사람들에게 당부로 해주시는 말씀인데요. 거의 저는 95% 이상 거진 다 들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 같아요. 이렇게 돼서 이혼 많이 하니까 이런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. 아니면 이런 건 안 하면 좋겠다.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짧게 한 가지, 두 가지,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겠지만 많은 이혼 사유 중에 사람들이 왜 이혼하죠? 맞습니다. 이 경제력이죠.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는 이 남자가 나를 책임질 것을 기대하고 결혼하셨을 것입니다. 또 한국의 결혼 개념과 미국의 결혼 개념이 다르죠.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진짜 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책임감이 대단합니다.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. 여자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말을 잘 못합니다. 돈 벌어와라, 네가 먹여 살려라 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 아버님 세대들 특히 그렇죠. 나이 40대, 50대 분들, 60대 분들 예전에 저 한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40대, 50대 남성분들이 암에 걸려서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왜죠? 이 책임감, 가장의 이 무게 때문이죠. 근데 미국 사람들은 솔직한 것 같아요. 난 너가 이랬으면 좋겠어. 돈 벌어와. 가정을 서포트해줬으면 좋겠어. 물론 연애할 땐 그런 얘기 안 하죠.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. 둘 다 미쳤는데 연애하는 상태에는 호르몬 자체가 다르잖아요. 그 심리학자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칵테일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도 다 아는 뭐 엔도핀이나 또한 생각은 안 나요. 근데 어쨌든 칵테일이라고 하신 건 모든 호르몬이 이제 믹스돼가지고 환각 상태를 일으키기 때문에 1이 1로 보이지 않고 아주 예쁜 꽃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. 예를 들어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. 사랑을 하는데 뭔들 아름답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여자도 내 커리어 다 버리고 너에게 헌신할게 라고 하겠죠. 그래, 너를 위해서 내가 밥을 짓고 또한 예쁜 아기를 갖고 싶어.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죠. 또 남편들도 내가 너를 책임질게. 너는 일하지 마. 일하지 않아도 돼. 이거는 좀 한국 남자 개념이 많습니다.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맞벌이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한국을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는 결혼했을 때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그 개념이었죠. 결혼 자체가.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.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때 또한 경제력이 있을 때 파워가 생기잖아요. 그렇잖아요. 나 돈 좀 줘. 100달러, 10달러, 1센트 뭐 항상 이렇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? 사람도 이 갑을관계가 있는 거 아시죠? 부부도 갑을관계가 있습니다. 물론 항상 내가 갑일 수도 없고 내가 항상 의리지도 않습니다. 그쵸?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체적으로 우리 남편이 더 강인하기 때문에 무엇을 만든다거나 고칠 때는 이 사람이 갑이 되겠죠. 또 예전 같은 경우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남편이 갑이 될 수 있겠죠. 그런데 남편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필요하거나 힘이 떨어질 때 고갈이 될 때는 내가 갑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상황에 따라, 때에 따라. 또 제가 뭐 더 많은 경제력을 한 달에 한 10억 벌어오고 100억 벌어오고 하면은 제가 더 이렇게 갑이 돼가지고 여보 물 한 잔 좀 갖다 주세요.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죠?
이 갑을 관계는 항상 변합니다. 때에 따라 다르고 하루 중에도 낮에 내가 갑이 될 수도 있고 저녁에 남편이 갑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 경제력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모든 사람, 미국에서 만나는 거짓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. 뭐 과장하면 그렇고요. 거의 95% 이상은 그 얘기를 합니다. 야, 네가 어떻게 될지 몰라 결혼하고 나서.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경제력을 갖춰야 돼. 그리고 이제 결혼했잖아. 살다 보면은 미국 사람하고 살다 보니 문화 차이가 있대. 이 미묘한 뭐가 있대. 배가 고프잖아. 지 밥만 이렇게 챙겨 먹는데 너 거 따로 안 준비해 준대. 이 얘기를 또 며칠 전에도 들었어요. 때마다 듣습니다. 이 미묘한 차이 미국 사람과 벌어지는.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오면 다 이렇게 헤어진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. 연애 때랑 분명 같아요, 달라요? 달라요. 정신 차리세요, 여러분. 예, 너무 환상만 갖지 말고 내가 뭔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영어 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나 융통성이 있죠. 영어를 한다는 전제하에 내가 뭘 껴맞추면 되니까요. 타일을 배우면 내가 타일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비행기를 좀 배우면은 내가 파일럿이 될 수도 있고 뭐 비행기 정비사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 직종이 있으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. 머리를 할 줄 안다던가 이 네일을 할 줄 안다던가 이 강아지 헤어를 할 수 있다던가 제가 강아지 꼬리를 막 얘기하려고 했더니 네, 좀 그렇죠. 전문 직종이 있으면 좋고 경제력을 가지면 이 돈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결국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도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결혼 생활 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나마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. 굉장히 달라요. 여러분이 이 미국 남자와 한국 남자를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. 이 한국 아빠들 40, 50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, 50대 아빠들이 이 암이 많이 걸리셨죠. 왜 걸리셨죠? 내가 이 가족을 다 책임져야 돼. 이 아내를 내가 우리 딸린 토끼 같은 자식 이 5명을 내가 이끌어야 돼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. 물론 요즘 신세대들은 미국 사람처럼 변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또 이제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. 남자들 머리 콱 박힌 게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게 많습니다. 이 속에서 끙끙 앓고 있고 내가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살률도 높죠. 이 투병도 많이 생활을 하잖아요. 이 암에도 걸리고 질병에도 걸리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. 그냥 미국 사람들은 다이렉트로 얘기하죠. 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 하면서 이제 연애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 둘씩 보게 될 것이고 일단 경제력이지 않은 이유더라도 어른들이 많은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조언을 주시는 것은 네 관계가 지금은 좋을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가 경제력을 갖춰야 된다. 그 나중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두 번째는요. 뭘까요? 너무너무 종교 생활에 빠지지 말아라. 네, 미국에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원래 비크리스천도 크리스천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. 외국 생활 특히 하면 이 사람이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죠. 영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마이너리티, 내가 소수 민족인데 내가 동양인인데 이 피부 색깔이 누리끼리한가요? 어쨌든 이 누리끼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이 외국 사람들이 노랗다고 비하하는 말로 옐로우라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살색인 줄 알았잖아요. 근데 이 외국에 와보니까 내가 살색이 아니었어. 지들 살색은 달라. 검은색도 있고 커피색도 있고 다르잖아요. 하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더라고요. 이 백인들이 햇볕을 많이 받으면 핑크가 되기도 하고 화났을 때 그때도 핑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저런 이유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종교생활과 신앙은 다른 거니까 제가 월화수목 금토일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한 그런 처녀였어요. 그런 청년이었습니다. 청년 리더였고 근데 남편은 또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고요. 부모님이 제가 청년 때 하신 말씀 있죠. 야 내가 엄마 아빠니까 이해하지 너 결혼하면 남편이 이해 절대 못해 라고 했는데 진짜 웬걸 이해 1도 못하더라고요. 여보 왜 새벽에 그렇게 맨날 나가고 임신했으면 좀 집에 쉬세요. 근데 왜 자꾸 나가는 거냐고.
나 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안 해준 건 아니지만 뭔가 집에 와서 좀 쉬고 또 자기를 반겨줄 거를 굉장히 기대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.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, 신앙이 좋은 것은 특별히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신앙이 좋다는 건 진짜 내가 똥을 밟았을 때도 누군가 나를 짓누르려고 하고 나를 끌어내리고 막 진짜 민망하게 또 악담을 하기도 하고 내 뒤에서 앞에서 뭐 하더라도 웃으면서 내 얼굴에서 내 몸에서 이 향취가 예수님의 향취가 나는 거, 그쵸? 남이 힘들어하는 거 굳은 일, 또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는, 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긍정의 힘,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을 나타내는 그 내면의 힘과 또 행동력인 것 같아요. 행동으로 보여주는. 말로만 나 교회 다니고 막 월요일 가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조동부하고 드라마팀하고 춤 이거 댄스 워십팀 하고 막 그게 다가 아니라 제가 다 했던 거예요. 제가 다 했던 거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. 행동으로, 그쵸?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신호등도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고 남에게 양보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, 이 믿음생활이 아닐까 합니다.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것 때문에 많이들도 헤어지시고 저도 위기를 많이 겪었고 많은 언니들한테 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. 세 번째는요. 저랑 또 다른 스타일의 분이 있을 겁니다. 남자를 확 잡아서 어떻게 해야지, 야 꼬리 내리게 해,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. 야 초장에 잡아 남자를 숨 못 쉬게 확 잡아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면 사람이 이 권위 앞에서 말로, 여러분이 만약에 50대 어른이라고 할게요. 근데 10대 소년에게 야 너 이렇게 하지 마, 이건 아니야, 잘못했어 라고 막 해서 억압을 하고 여러분의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들 겉에서는 네 하는 게 겉에서 보이는 그 수긍이 이 안에서의 수긍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논리는 뭐냐면 여러분들께 좀 이혼하지 않고 이 관계를 좀 더 좀 잘 해나갈 수 있는 거. 요즘 우리 청년들은 자아가 너무 셉니다. 근데 저는 져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아는 그 우화 스토리들 있잖아요. 유명한 이야기죠. 햇님과 이 바람님이 싸우는데 누가 이 옷을 벗겼죠? 결국 햇님이었습니다. 이 강제로 강압적으로 이것을 벗긴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배우자를 이기려고 한들 겉에서는 잘하는 척하지만 뒤에서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. 결국 이 머리 꼭대기에서 논다는 거는 표현이 그런데요. 어쨌든 우리가 사랑으로 잘 표현할 수 있고 햇님처럼 온화한 정책을 써서 이 사람의 마음을, 진짜 마음을 갖는 게 거의 신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제 말이 100% 맞진 않습니다만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